그래서 이제 2026년 발명왕이 되셨는데 네네. 이런 실물질을 발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네. 뭐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아, 사실 제가 조언하는 입장이 아직은 아니어서 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 많은 연구자들이 좀 꿈을 좀 갖고 있는 연구자였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과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꿈이 꼭 실현이 안 되더라도 나는 그 꿈을 가짐으로써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행동 자체가 좀 다르면 언젠가는 그게 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좀 성실하고 좀 묵묵하게 이제 일하는 성실하고 좀 묵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전문가적인 반열에 좀 오르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데 그거를 많은 이들 이제 못 견디시잖아요. '나는 뭘 발명해야 돼.'라는 인제 꿈을 막 갖다기보다는 현재 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성실하고 좀 진실하게 쪼끔 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다 보면 좀 더 그 아이디어를 좀 실현시키기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물질을 발명하려면 아 이게 필요하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분야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야지만 저는 신물질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바이오 쪽에 연구원을 했을 때 나도 왜 저 사람처럼 좀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진짜 그냥 내 생각이더라고요. 결국 내가 깊이가 없으면 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정말 빠져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아이디어가 스스로가 떠오르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런 시기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23년 동안 이제 펩타이드 연구하셨는데 그런 긴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고 저는 있으세요? 너무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음, 이게 이 저의 스트레스를 업무로 날릴 정도로 업무를 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날아갈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의 성취감이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흘러갔고 이게 너무 그냥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재미의 근원을 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게 왜 재밌다고 느끼지 내가? 뭐 이런. 알아가는 재미가 되게 크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미도 되게 크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한테 쓰여진다라는 재미도 되게 크고 뭔가 그런 재미들이 생각보다 연구자로서는 되게 큰 행복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연구만을 위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기업 연구원이어도 내가 한 연구가 바깥으로 못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인제 저희는 제가 하는 연구가 확실하다면 바깥으로 나오는 이 작업들이 저희 내부에서 다 금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취욕도 되게 크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을 때도 성취욕이 너무 크고 그런 성취욕들이 생각보다 되게 큰 재미를 느끼게 해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예, 우리 발명왕 김은미 부사장님의 앞으로 꿈 내지는 계획이라면 어떤 게 있으실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인제 정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은 좀 직업적 사명감을 쪼끔 갖게 됐는데요. 진짜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구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들, 물질들을 좀 개발을 해서 쪼끔 더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좀 되고자 하는 게 제 꿈이긴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R&D 연구 개발에 종사하셨고 네 식물질 개발들을 네네. 해오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지식재산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네네. 새로운 그 정책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기초과학 분야에 좀 지원이 조금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희는 약간
응용과학에 좀 도움이 지금 지원이 좀 많은 저희 나라는 좀 응용과학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지원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그게 반드시 어떤 물질이 나와야 돼. 아니면 혹은 이런 성과 위주의 지원이 사실 과학기술 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고 좀 기초과학에 진짜로 지원이 조금 많이 되면 저희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데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을 건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산학연을 많이 하는 이유가 꼭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고 진짜 기초과학에 지원이 많이 되면 훨씬 원료 개발부터가 굉장히 더 아니면 또 원료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탄생도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규제기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예. 이제 규제기관이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로 보면 식약처인데 물론 이제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이제 많이 작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 규제들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규제도 같이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근데 아직은 저희 이런 법들,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들이 개정이 안 되는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정된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따라오지 못하는 저는 법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된 이 법의 규정에 저희가 뭔가를 국내에서 하기에 어려운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게 이런 뭐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규제는 강화돼도 상관은 없는데 이 과학기술과 함께 규제도 같이 저는 조금 더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규제가 따라간다는 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뭐 예전처럼 위험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우리 규제기관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이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규제기관들은 이게 보수적일 필요가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새로운 이제 너무 보수적이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학기술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들에 대한 개발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데, 요 과정이 이 규제 안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들어 놓고도 이게 규제기관의 허들에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게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거는 괜찮은데, 강화되더라도 뭔가가 보여지는 규제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펩타이드와 같은 경우는 의약품에서도 GLP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펩타이드의 규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카테고리가 아예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 GLP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많이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새로운 물질들 자꾸 개발을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들이 같이 조금 따라와 주면 펩타이드의 규제나 뭐 식품에서도 펩타이드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우리가 이런 규제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 뭔가 좀 잘 리딩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새로운 첫 개발하는 그런 물질 펩타이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논의와 협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지 식약처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법도 같이 이제 개정이 좀 돼야지만이 식약처도 왜냐면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이런 동력이 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제 네거티브 규제라고 그래서 뭐뭐 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예. 시스템으로 예, 예, 예. 돼 있는 그런 어떤 뭐 열린 그쵸. 예, 예. 건데 예. 우리는 이제 뭐뭐만 해야 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35조 원이 넘는 올해도 그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은데 그 불소 원료인가요? 그 일본에서 예. 수출만 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이제 저희가 이 기초과학이 결국은 이제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사실은 저희 나라는 저는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많이들 그냥 일본에서 구입을 해온다거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다거나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쪽에 지원이 되면 원천 물질을 저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원재료를 수입하지 않고도 수입 대체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체 원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희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도. 그래서 저는 기초과학 분야는 반드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래서 좀 노벨상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노벨 생리학상이나 의학상이나 이런 노벨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 분야에 완전히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많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런 분야, 이 지원 분야가 다 응용과학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학교에서도 기초과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이 원재료의 물질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입하는 원료들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충분히 그런 포텐셜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나라는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 응용 분야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게 너무 성과 위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초과학 분야는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연구가 물론 완전히 결과물이 나와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성과물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원만 계속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성과 위주의 과제도 마찬가지로 그 성과 위주의 과제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과 위주의 과제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성과를 가지고 과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과 그래서 거기가 투자를 좀 하더라도 초반에는 많이 투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저희는 발전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어나야지만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 연구원들이 연구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진짜 좋은 연구자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꿈꾸는 노벨상도 탈 수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식재산 처로 승격, 특허청이 이제 지식재산 처로 승격이 됐는데 우리 지식재산 쪽에 좀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인데 이게 이렇게 IP 관리하는 관리 비용만 지금 20억이 좀 넘게 약 30억 정도가 들거든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해외에 출원하는 이 출원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면, 네, 저희는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산업 발전에 되게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IP 관련해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런 IP가 거래되고 라이센싱하고 네네, 그런 그러는 것도. 쪽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게 아직은 잘 형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약간 그게 제가 이제 현장을 명확하게 그런 IP 쪽에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그렇게 활발하게 막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거래를 촉진하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건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제 그런 거래가 이제 촉진이 사실은 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원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팔고자 하는 기업 이렇게 IP를 팔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사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뭔가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술을 내가 알리는 방법이 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해주고 싶다. 내가 이제 그 펩타이드 신물질 개발에 매진을 해오셨는데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구 개발자로서 진짜 펩타이드는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짧게 경험하신 분들은 그 펩타이드의 가치를 아직은 잘 저는 모르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근데 진짜 좀 오랫동안 펩타이드를 고민하고 지금
많은 대학 기관에서도 사실은 요즘에는 펩타이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실 때에는 이제 제가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펩타이드의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런 펩타이드의 산업에 많은 분들이 조금 뛰어들어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뭐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조금 많았으면 좀 좋겠다라는 바람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때문에 엄청난 지금 국가적인 그 이익을 보고 있는데 뭐 바이오도 그럴 가능성이 그럼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같이 성장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반도체가 원체 강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성장하면서 좀 바이오는 사실은 이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완전 또 다른 되게 큰 분야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제 같이 성장을 또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조금 이런 장들이 좀 많이 있으면 협의와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펩타이드 산업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